그냥 평소랑 다를 바 없는데 요새 자꾸 좀 얄미워. 약간 얄밉고 약간 미련해졌고. 예전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빠릿빠릿하고 좀 스마트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정교 부회장에서 내려오고 난 뒤로는 약간 좀 미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부회장한테도 그런 어? 약간 둔하고 융통성 없고 유도리 없어 보이고 옆에는 왜 이렇게 요새 점점 깐죽깐죽거리고.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기분 탓이겠지. 내 기분에 그렇게 보이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 요새. 그래서 좀 고민이 돼.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204쪽에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이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딱 한 줄 요약하고 가자. 자, 간단하게 딱 한 줄 요약하면은 1차 함수라고 불렀던 거 있죠. 그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은, 즉 정확하게 말하면 x랑 y가 존재해야 되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선생님이 그냥 방정식이라고 안 써놓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좀 살짝 바꿔봤어. 같을까 다를까? 엄밀히 말하면 얘네 둘은 비슷해. 즉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건데 우리 지금 중학교 수준 안에서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라도 그냥 교과 과정 안에서는 그냥 둘을 같은 걸로 봐도 된다. 알겠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차 함수라고 부르는 애 있지?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들 중에 특정한 조건을 추가할 거야. 특정한 조건을. 어떤 조건을 추가할 거냐? y라고 부르는 녀석의 개수 있지?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들 있죠? 그 경우가 바로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 확인돼요? 즉 x랑 y라는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1차 함수가 있어. 1차 방정식이 있어. 미지수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막 A도 0으로 만들어보고 B도 0으로 만들어보고 어제 C도 0으로 만들어보고 막 해봤잖아. 근데 그 중에 B, Y 앞에 있는 개수 있지?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안 되잖아? 그럼 1차 함수야. 똑같은 거야. 근데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버리는 순간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왜? Y가 사라져버렸잖아. X를 정해도 Y를 고를 수가 없잖아. 혹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잖아. Y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고르게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어. 확인? 그러니까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만을 따로 모아서 1차 함수라고 부르게 돼.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중에 누가 더 큰 범위가 될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더 넓은 범위고 그 중에 코딱지만큼을 따로 떼내서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야? 그럼 0이 아니야? 1차 함수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정리를 했던 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왔었단 말이야. 어떤 그래프가 나왔냐?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는 하나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정확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a가 0이 됐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졌었어? 좌표평면을 만들었을 때 y 값이 하나로 고정돼 있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그려졌었겠지?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져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즉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됐을 때 얘는 뭐야? 함수라고 불러도 됐었지. 근데 얘는 뭐야?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들에서 요 B가 0이 되는 케이스 있지? 요거는 안 볼 거야. 왜? 방정식이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야? 함수지. 그렇기 때문에 B가 0이 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 보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말들을 세련되게 다듬어 보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지수가 2개짜리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 거야. 이렇게 하나를 썼어. 확인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에 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해는 어때?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했었지. 우리 앞에서 이 연립방정식 처음 배우기 전에 그때를 생각해봐. x에 내가 뭔가를 대입하면 y 값이 계속 하나씩 나왔었잖아.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존재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해라는 녀석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해는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내가 이 그래프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지난 시간에 좌표평면에도 그려봤었잖아. 함수로 고쳐서. 맞지? 그랬을 때 그 좌표평면에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위에 있는 요 하나의 점 있지? 점. A라는 점이라고 하자. 확인되니? 이 A라는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A라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하지. 맞습니까? 자, 왜 대입하면 성립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왜 성립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응, 뭐라고 배웠어? 그래프 위의 점이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을 이어볼 거야. 어떻게 해볼 거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해는 분명히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근데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들은 결국에 그래프 위의 점이야. 확인돼요? 3단 논법이야. 3단 논법. 여러분들 왜 추리극이나 추리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너는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왜 범인이야 하면은 무슨 증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 너가 사람을 죽였어. 죽인 이유는 이런 A, B, C라는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야. 고로 네가 범인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지.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추리를 하게 될 때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계별로 맞춰서 추리를 해 나가는 과정들 있잖아. 그 과정들 자체가 바로 3단 논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직선의 방정식의 해는 대입하면 성립한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는 그래프 위의 점이야. 확인돼요?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녀석의 해는 그래프 위의 점이랑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말 자체를 이렇게 생략해서 한 가지 문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야, 연계국어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에 해라고 부르는 부분 있지? 그거는 그래프 위의 점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래프 위의 점은 결국에 이 직선의 방정식의 해라고 봐도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리고 문제 유형도 하나가 늘어난 거야. 어떤 게 늘어났냐?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고 시켜. 그럼 우린 뭘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골라주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단순하게 식을 보고 풀어라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서 해를 찾아라. 이런 얘기들로 문제가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우리가 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하나만 갖고 보다가 중간에 방향을 틀었어. 몇 개를 갖고 보는 걸로 바꿨어? 2개를 갖고 보는 걸로 바꿨지. 왜 2개를 갖고 보는 걸로 바꿨지? 하나만 갖고 봤더니 해가 대입하는 족족 계속 나오잖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뭘 해내느냐? 방정식 2개를
연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잖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연립방정식의 모양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 하나랑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또 다른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둘 사이에 공통해를 찾는 걸로 갔었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공통해를 여기서 말을 좀 바꿔보면 결국에 이 방정식의 해라는 녀석은 그래프 위에 점이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위의 점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야. 지금부터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라고? 함수 위에 있는 점. 함수 위에 있는 점. 반대로 함수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방정식의 해라고. 방정식의 해라고. 그럼 방정식의 해는 뭐? 방정식의 해는 뭐? 함수 위의 점이라고. 함수 위의 점은 뭐라고? 방정식의 해라고.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아니,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 세 가지가 결국 다 같은 의미니까 그 세 가지 말을 같은 걸로 항상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 즉, 함수 위의 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뭘 떠올려야 돼? 대입하면 성립한다.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보고 방정식의 해가 떠오르냐? 함수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함수 위의 점이다, 방정식의 해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세 가지 말은 세트로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이런 거지. 안민혁을 보면 펑이 생각나고 안민혁을 보면 5420이 생각나, 5415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게 세트로 같이 묶여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었냐? 바로 탁탁 떠오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뀐 거야. 그럼 이 연립방정식에서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뭘 찾는 걸까?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얘기면 결국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둘 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연립방정식으로 바뀌면서 해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 교점이라는 말로 결국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할 포인트가 바로 이거야. 지금부터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준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 다음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럼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야? 두 직선의 방정식.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이잖아. 연립방정식에 뭘 찾아라? 해를 찾아라. 그럼 굳이 그래프 그려서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어버리면 그만이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말을 바꿔서 연립방정식 두 개를 줘.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교점의 좌표를 찾으세요라고 물어봐. 그럼 굳이 그릴 필요 있어? 뭐 하면 돼? 그냥 연립해서 풀어서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수업의 절반이 이거야. 요 말 자체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솔직히 이 뒷단어는 반복 연습인 단어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말의 의미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실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거든. 자, 35번 문제 그냥 눈으로 봐. 딱 보니까 나오지.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시켰지.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풀 거라고? 뭐 하라 그랬어? 연립해서 그냥 풀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자, 빨리 연립해서 x랑 y 값 찾아봐. 다 했죠? 아니요. 아직이야? 펑.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송. 네. 사랑하는 거 알아? 네,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사랑 안 하니까. 자, 35번에 연립 다 했어요? 자, x 얼마 나왔어요? y는요? 그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그냥 그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야. 할만하지? 그냥 앞에 있는 거 반복이다. 자, 그럼 36번 똑같아. 연립방정식 두 개의 다음 연립방정식에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봤대. 즉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각각의 1차 방정식들 있잖아. 그거를 직접 그림으로 그렸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저기 보면은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 보이지? 교점의 좌표가 뭐야?
그럼 36번에 문제 보면은 교점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잖아.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하나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 교점 하나 나와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놔. 1,3이라고. 확인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 역시 연립방정식의 해란 얘기잖아. 교점이니까 곧 해. 맞지? 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여야 된다고? 그래. 그래프 위에 점. 그리고 대입하면 성립. 두 가지 말.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알았잖아. 뭐 하면 돼? 각각의 일차함수에 대입을 하면 A랑 B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 우리 방정식 할 때도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 그쵸? 바로 대입해서 A 값 찾아볼까? 1,3 대입하면 A 값 얼마 나와? 4 나오고 다시 1,3을 대입하면 B 값 얼마 나와? 마이너? 2. 그러면 이제 A, B를 곱하라 그랬지? 4랑 마이너스 2 곱할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래 그냥 그렇게 찾는 거야. 별거 있어? 아니요. 없지? 그래 이런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단순한 것만 배운다고 하면 오늘 온 보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나와준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는 거 보여줄게. 반응이 약간 비꼬는 눈치인데? 왜 박수야? 너무 신난다. 너 나가. 자, 5번째 뭐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 내가 연립방정식 풀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리고 해가 없을 때 이거 그냥 공식으로 다 외우라고 그랬었지. 기억나니 안 나니? 나지? 뻥치지 마. 그거 오늘 증명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할 거야. 확인됐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해가 특수한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함수 단원이니까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방정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인 0이라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됐죠? 자 이랬을 때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난번에 연립방정식 할 때 생각해봐. 해가 아무것도 없었잖아. 있었지? 그리고 1차 함수 할 때 생각해봐. 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져.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이 없어지려면 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될까? 만나면 안 되니까 평행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첫 번째 위치 관계로 뭘 볼 거냐면 평행한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 평행이라는 관점으로 1차 함수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걸 생각해봐. 1차 함수 두 개가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즉 평행으로 해석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 얘기였지?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식으로 설명해낼 거야. 자, 어떻게 갈 거냐? 얘 보이죠? 위에 거.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부터 y는 해서 1차 함수의 모양으로 고칠 거야.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돼? ax랑 c를 이항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나오겠지? 그리고 원래 앞에 by가 있었잖아. 그럼 모든 항들을 b로 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b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리고 부호를 좀 더 이쁘게 요렇게 써보도록 하자고요. 확인됐죠? 자, 밑에 것도 똑같이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c'이 나오고 또 b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이렇게 b'으로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지금부터 위아래 걸 찾을 거야. 얘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분의 a'이랑 같아야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 다시 y절편을 보면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이 달라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요거식 좀 우리가 지금부터 변형을 좀 해볼 거거든? 마이너스 치울 거야. 상관없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양변에 뭘 곱할 거냐? b와 b 프라임을 곱할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b 하나씩 지우고 식이 a, b 프라임이 되지. 는 여기는 b 프라임 지우고 a 프라임에 b가 되지. 맞아? 자, 이 상태에서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곱했나? 너무 많이 곱했는데? 하나만 곱하자. b 프라임만. b 프라임만 곱하자. 이렇게. 그게 더 편하겠다. b 프라임만 곱하자. 그러면 여기 다시 b분의 a, b 프라임 되겠지? 여기는 없어지고 나니까 a 프라임이 같아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제 다시 여기다 양변에 뭐 할 거냐? a분의 1을 곱할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약분되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게 될 거냐? b분의 b 프라임이 a분의 a 프라임이랑 같다가 나와버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뒤쪽에 있는 얘도 정리하자.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떼도 상관없겠지? 맞아?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곱하기 b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지. 맞아? 그리고 c로 나눌 거야. 한 번에 곱해버리자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약분되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좌변에 뭐 남아? b분의 b 프라임이 c분의 c 프라임이랑 다르다 그랬지. 이번에도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게 뒤에 거랑 같지. 근데 뒤에 게 똑같지. 얘가 얘랑 다르지. 그럼 우리는 요거를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a분의 a 프라임이 b분의 b 프라임이랑 같고 c분의 c 프라임이랑 다르다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확인돼요? 이거 너네 책에 지금 어디 보냐? 우리가 필기를 다 해놓기는 했는데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찾아보는 거거든? 앞으로 한참 넘어가 봐. 그래서 앞으로 한참을 넘어가다 보면 122쪽을 볼 수 있어. 122쪽과 123쪽. 찾았니? 그래서 123쪽에 유형 17번하고 유형 18번 쪽이야. 유형 18번을 봐. 해가 없는 거. 선생님이 이거 그때 적어놓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 적어놨는지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안 적어놨지? 자, 그러면 그냥 말로 가자. 선생님이 그때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해가 없을 때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해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때. 개수들끼리 비교하라 그랬지. 개수들끼리 비율을 만들어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이 같고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해가 없을 거라 그랬지. 여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평행이라는 개념과 해가 없다라는 개념이 같은 거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 평행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지어서 지금부터 하나로 합쳐야 돼. 알겠습니까? 평행하면 이렇게 수식의 관계를 가진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평행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 뭐냐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라는 상태가 있었지. 그 상태 우리 뭐라고 불렀어? 그래,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였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경우가 됐었지?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마찬가지로 일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울기가 어떻다고? 같고 y절편도 어때야 돼? 그렇지. 이거 두 개가 전부 다 같은 거였잖아. 맞습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와 같이 수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확인돼요?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가도 돼. 왜? 기울기가 같고 이미 비교해서 이렇게 된 거 만들어냈지.
그럼 바로 끌어오자고. 어떻게 될 거야? A분의 A 다시가 B분의 B 다시랑 같겠지. 그 다음에 Y절편이 다르다. 이게 같다로 바뀐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등호가 아닌 거 있지. 얘가 뭘로 바뀌면 돼? 등호로만 바뀌면 그만인 거잖아. 그럼 얘가 등호로 바뀌면 이렇게 관계를 가질 거 아니야. 얘가 등호로 바뀌어서. 그러면 결국에 여기 뒤로 그대로 C분의 C 다시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치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된 수식이 된다라는 걸 마찬가지로 연결 지어서 외워줘야 돼.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둘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 둘이 똑같은 일치, 두 가지 관계를 알아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손이 다른 손과 두 개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선들을 자유롭게 조합을 해봐. 어떤 관계가 계속 나올까? 만나지 않는 거랑 일치하는 거 말고 또 없을까? 그래, 이렇게 교차돼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 번째 위치 관계 뭐가 나올 거냐? 교점이 한 개인 경우야. 확인됐습니까? 자, 교점이 한 개인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지금부터 하나의 직선이고 다른 직선이 있어. 두 개의 직선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고 싶어. 어떻게 돼야 교점이 하나일까? 엇갈려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이 얘와 얘가 기울기가 똑같으면 돼, 안 돼? 똑같으면 영원히 만나지 않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무조건 기울기가 달라야지만 일치하게 되겠지.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기울기가 다르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가 다르다. 우리가 기울기가 같고라고 얘기를 할 때 둘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된 수식을 끌어냈지. 그럼 같다라는 말 대신에 다르다로 바뀌니까 등호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것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분의 A 다시가 달라요. B분의 B 다시랑. 이게 바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말의 위치관계를 수식으로 설명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 거는 사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자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점이 한 개인 건 맞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특성형어를 뽑아. 어떤 경우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만 따로 뽑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의 직선과 다른 직선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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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맞잖아, 수직.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수직.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증명이 조금 힘들어. 얘는 또 마찬가지로 뒤로 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우자. 알겠지? 그래서 바로 얘는 수직으로 만난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기울기 있지, 기울기. 그 기울기끼리 곱하잖아? 그 곱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지금은.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다.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아니, 수직으로 만나는 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혜림아, 뭐라고? 그렇지. 그거 하나만 추가로 외워서 위치관계를 마무리하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수식으로 지금부터 표현해 볼 거야. 보여줄게. 자, 우리가 처음 찾았던 기울기가 뭐였냐면 여기잖아.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이 기울기였지?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실 마이너스는 떼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떼고 가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B분의 A에다가 곱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분모끼리 계산해서 B의 B', A의 A'을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걸 계산한 게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수식을 여기 것만 보면 돼. 여기. 분모에 B와 B' 곱해져 있지? 양변에 B와 B'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자. 그러면 A와 A'을 곱한 거는 마이너스 B와 B'이 되겠지. 그 마이너스 되는 걸 이항하자.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냐? A와 A'을 곱한 거 더하기 B와 B'을 곱하면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식에서 보면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0이 돼. 그러면 뭐가 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말로 기억해도 좋고 이렇게 생긴 수식으로 기억해도 좋고 어쨌든 요거 하나는 추가적으로 나중을 위해 기억을 해놓자. 나중에 또 내가 그냥 막 진도 나가다가 야 기울기의 곱이 수직으로 만났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랬는데 네? 이러면 죽는다. 외워놓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위치관계까지 설명이 된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위치관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평행해. 결국에 해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된 수식이 나올 거고 일치에 해가 많은 거고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해 교점이 한 개야?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 수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확인됩니까? 이렇게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67번 문제로 가는 거야. 아 67번이란다. 어이 뭐야 나 17번씩 보고 있었어. 자, 이 이후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 37번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얘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을 지난다 그랬잖아.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교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자, 교점 얼른 찾아봐. 뭐 나오는지 보자. 자, 교점의 좌표 뭐 나왔어요? 1,1이 나와? 오케이. 그럼 1,1이 나오면서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는 5 이거와 평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를 떠올려도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된 수식을 떠올려도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만들고 싶은 직선이 ax 플러스 by는 c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a지. 즉 1분의 a가 누구랑 같아야 돼? 3분의 b랑 같고 얘가 5분의 c랑 다르다라는 관계만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선생님 근데 미지수가 3개나 돼요. 이거 어떡하죠? 이런 고민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걸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같은 문제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냥 어차피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이 똑같다 그랬잖아. a 그냥 1이라고 써면 안 돼? 얘가 1이니까. 그럼 더불어 얘도 얼마라고 쓰면 돼? 그냥 3이라고 써버리면 되잖아. 얘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럼 얘만 찾아주면 돼. 이렇게 써놓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 어떻게 찾을 거야? 교점이 1,1이라며. 1 대입해서 얘 찾으면 거야. 얼마야? 4. 그래, 그럼 그냥 바로 x 플러스 3y가 얼마다? 4라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 했어? 1차 함수로 표현을 했지? y는으로.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y는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바꿔보자. 어떻게 바꿔? 3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결국 y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 그래,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어차피 선생님 우리 이거 바꿀 거잖아요. 맞지? 함수로 바꿀 거지. 그러면 아싸리 얘를 함수로 미리 바꿔놓고 얘를 함수로 미리 바꿔놓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돼. 얘 함수로 미리 바꿔볼까? 그러면 3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그럼 결국 y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5가 되지. 근데 얘와 기울기가 똑같다 그랬잖아. 평행이니까. 기울기만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만들고 싶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라고 써도 되는 거지? b 값만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찾아? x에 1, y에 1을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들면 되잖아. 맞죠? 그럼 결국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 그럼 결국 똑같은 거 되잖아.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너네 편하게 풀려고 야 어차피 x 앞에 계속 똑같이 만들고 y 앞에 계속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원래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 원래는 뭐냐면 여기를 A, 여기를 원래 우리가 B라고 이렇게 해놨잖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평행하게 되면 1분의 A가 결국에는 3분의 B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B가 뭐가 돼? 3A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X 플러스 3AY는 C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 여기다 1, 여기다 1을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돼? 1, 2를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들면 A 플러스 3A가 C가 되지. 그럼 결국에 C가 얼마란 얘기야? 4A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 C를 또 대입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AX 플러스 3AY 플러스 는 4A 이렇게 돼버리게 되지? 이 상태에서 모든 게 다 A가 보이잖아. 적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3Y가 4. 아까 봤던 그 식이 또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푸느니 뭐 하겠다고? 어차피 A 지울 거잖아. 그냥 얘 1이고 똑같이 맞추고 얘 똑같이 맞추고 그러고 시작해도 훨씬 편하겠지? 그렇게 풀어버려. 그래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37번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질 자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까지 들어가 보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38번 문제 볼까? 세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얘기를 했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에다 미줄 하나 쳐놓을까? 무슨 뜻인지 우리 확인을 좀 해보자. 한 점에서 만난다. 결국 무슨 말이야? 그렇지. 교점이 하나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세 개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공통애가 하나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A가 포함된 방정식 연립할 수 있어 없어? A 때문에 연립 안 되지? 근데 뒤에 있는 2번하고 3번 방정식은 연립이 되지? 그럼 두 개 먼저 연립해서 해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빠르게 연립해봐. 해 얼마 나오는지 보고 가게. 교점의 좌표 뭐 나와요? 5, 그럼 이 5, 마이너스 2를 뭐 하면 돼? 앞에 있는 1번 방정식에 대입하면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 그래 4번.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죠. 어때? 뭐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 없지? 그냥 하고 넘어가지지? 그래 여기 단원이 이렇다니까. 자, 그럼 마지막 39번. 요거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 39번 문제를 보면은 연립방정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a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하나 1차 방정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0인가? 네. 요렇게 돼서 두 개가 연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됐죠? 그때 상수 AB에 대한 조건을 구하라고 했어. 첫 번째 해가 한 쌍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해가 한 쌍. 여기서 말하는 해가 한 쌍이라는 얘기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말로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선생님 한 쌍이면 보통 우리가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한 쌍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 해를 찾잖아. x, y지. x랑 y 둘 다를 묶어서 해로 찾지.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말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두 개를 묶어서 한 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쌍이라고 했을 때 한 쌍? 두 개? 그러면 x 두 개 찾고 y 두 개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같은 말로 연립방정식 해가 만약에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x 하나 y 하나니까 두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x가 두 개, y도 두 개. 이런 식으로 찾아내게 되는 거야. 한 쌍이라는 말이 그냥 세트로 순서쌍으로 묶었기 때문에 한 쌍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헷갈리지 마.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가 한 쌍이니까 당연히 순서쌍이 하나라는 얘기지?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한 개일 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서로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냥 이거 외웠으면 바로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돼? x의 개수의 비율 2분의 a가 되는 거지. 뒤에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둘이 서로 다르다고. 확인됩니까? 그럼 바로 이거 풀어버리면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마이너스 2가 아니겠죠.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 두 번째는 뭐야? 해가 없지?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랑 똑같다 그랬어? 아니, 평행이다. 뭘 이거를 길게 설명하고 있어. 평행이라고 하면 되지. 설마 평행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 평행, 맞죠? 그럼 평행은 뭐야?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이 똑같고 상수의 비율이 다르면 되는 거잖아. 평행하면 바로 얘가 떠오르면 되겠지? 그럼 자, 바로 또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같고 얘가 b분의 3이랑 다르면 되는 거지? b분의 마이너스 3. 그러면 앞에 거 먼저 풀어보자. 앞에 거 먼저 풀면 어떻게 돼요? a가 결국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 거 풀 거야. 요 뒤에 거. 요거는 b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b가 뭐가 되면 안 돼? 3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는? 해가? 많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같은 말로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일치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일치하는 경우는 이미 위에서 우리가 식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써먹어도 되잖아. 여기만 등호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앞에 조건은 그대로고 뒤에 조건만 등호로 바뀌면 되지?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다. 이렇게 그냥 찾고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과 일치와 해가 한 쌍인 경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거 없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 갈래야. 첫 번째 갈래 뭐였어? 연립방정식에 해가 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리라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래프 위의 교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립방정식이니까.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확인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직선의 위치관계. 평행할 때, 일치할 때, 기울기가 서로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일 때, 그리고 수직으로 만날 때. 이 네 가지 경우. 수식으로 기억하는 거. 확인돼요? 요 얘기들이 전부고 이제 쭉 뒤로 넘어가면 209쪽에 나올 거야. 209쪽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냥 60번 문제 눈으로 볼래? 도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좌표평면에 도형 그려져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무조건? 점좌표 다 찾으라 그랬지? 그럼 지금 60번 문제 보면 점이 몇 개 보여? 삼각형을 이루는 세 점이 보이지? 그럼 세 점의 좌표를 다 찾은 다음에 밑변이랑 높이의 길이를 우리가 직접 구해서 넓이를 찾으면 되겠지? 그건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61번 문제 보이죠? 여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네. 61번 문제도 원래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하면서 복잡하게 계산해보고 때려박아 본 다음에 편한 방법 하나 알려주면 우와 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를 하자. 자, 61번 문제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2등분 할 때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가 밑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넓이를 2등분 하겠다는 얘기야. 넓이를 2등분. 확인돼요? 그럼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무조건 중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그 밑에다가 중점 찾기라고 쓰세요. 2등분 하면 중점 찾기. 확인돼요? 그럼 만약에 3등분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뭘 찾아야 될까? 3등분점을 찾는 거야. 4등분 하면 4등분점. 10등분 하면 10등분점. 그러니까 중점이 곧 무슨 뜻이야? 2등분점이랑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찾는 방법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잘 봐. 지금 우리가 보면 61번 문제에서 대충 한번 그려보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올라가고 있지? 얘가 관계식이 뭐라고 써져 있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y는 mx인데 얘가 넓이를 2등분 하라 그랬지? 그럼 2등분을 우리 뭐 하라 그랬어? 중점을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도대체 중점, 무슨 중점이냐? 이렇게 잘리는 변의 중점을 찾는 거야. 확인됩니까? 잘리는 변의 중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중점을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될 거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존의 문제 풀던 방법대로 점좌표를 다 찾는 건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요 점의 좌표부터 찾아보자고. x절편이지. 자, x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0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y절편 찾을 거예요. 뭡니까? 0,8이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게 되겠죠.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중점을 찾아야 되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제일 근본적인 논리는 여기서부터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맞지? 내가 만약에 요 중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이 되게 선을 내리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맞아요? 이 전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얼마야? 4. 그럼 절반만큼 갈 거야. 얼마만큼 가야 돼? 2만큼 가서 여기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인 거야. 확인되니? 다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직되게 딱 잘라버리면 마찬가지로 위의 길이와 아래의 길이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지. 전체 길이가 얼마야? 8이지. 이 길이가 얼마야? 절반 4. 그러니까 위로 4칸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4라는 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원래 근본 원리야. 근데 중점은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으면 되냐? 지금부터 잘 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 보이지? 여기 있는 x좌표 0 보이지? 두 개 더해. 마이너스 2로 나눠. 마이너스 2. 나왔네. 예. 다시 여기는 0 보이지? 여기 있는 y좌표 8 보이지? 두 개 더해. 8. 2로 나눠. 4. 나오네. 와. 중점은 이렇게 찾아도 돼. 알겠어요? 근데 내가 굳이 이 방법,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굳이 얘기해 준 이유가 3등분점, 4등분점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 이걸 이제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그래서 3등분점도 한번 보여줄게. 자, 3등분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자. 여기를 얼마로 쓸까? 그래? 그럼 여기는 얼마로 할까? 18.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릴 건데 넓이의 비가 1대 2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만드는 이 점을 찾으래. 그러면 결국 얘 넓이의 2배가 얘가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내가 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렸을 때 1대 1대 1로 쪼개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넓이가 3등분 됐지. 그러면 결국 여기 보이는 만나는 변이 3등분 됐다라는 얘기야. 3등분점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우리가 2등분 할 때는 그냥 두 개 더한 다음에 바로 하면 편한데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선 그려서 했다 그랬지. 왜냐면 중점은 점이 하나야. 그냥 바로 이 점밖에 없으니까 바로 계산이 되거든. 당장 이렇게 해서 3등분점 그렸다고 생각해봐. 점이 몇 개야? 2개. 밑에 건지 위에 건지 우리가 알아 몰라. 밑에 거 위에 건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자르라고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이렇게 3등분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또 수직되게 잘라.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근데 3등분 돼 있으니까 이 길이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럼 얼마만큼 간 거야? 2만큼씩 가겠지? 그럼 얘 x좌표가 뭐겠어? 2. 얘는 x좌표가 뭐겠어? 4가 되겠지. 확인돼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직되게 또 잘라. 그러면 요 길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아지겠지? 전체 길이가 얼마야? 18. 여기 하나의 길이가 얼마야? 6. 그럼 얘 y좌표가 6. 얘는 y좌표가 12.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 요걸로 연습을 조금 해줘.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 잘라서 구하면 사실 우리가 요 점의 좌표만 딱 찾았어. 이렇게 마이너스 2,4라고. 그러면 여기 보는 n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이 점이 빨간색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n값 바로 찾아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62번 문제 볼까? 야,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버렸어. 희주와 은주가 만나는 시간을 찾으래. 야, 희주와 은주가 만나는 거 언제 만나겠어? 둘 사이 교점에서 만나겠지? 다시 말하면 뭐 하란 얘기야? 교점의 좌표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교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지? 근데 두 개의 방정식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너네 보고 만들란 얘기야. 그러면 방정식은 결국에 뭐야? 1차 함수랑 똑같은 거였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점을 알면 1차 함수 방정 1차 함수의 관계식 두 개 다 만들 수 있어 없어? 소요. 있잖아. 두 점의 좌표 알면 만들 수 있잖아. 예. 그럼 그거 만들어서 두 개 연립해서 직접 만드는 시간 교점의 좌표 찾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만들라고. 야 만들라고. 자 6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거까지만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자 62번 문제 지금 빨리 봐.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 하나씩 보이죠? 빨간색이 누구 거야? 희주야? 그럼 희주가 지나는 점의 좌표 두 개를 찾을 거야. 누구랑 누가 보여? 빨간 거야. 0, 0 하나 보이고 또 뭐 보여? 80,6. 80,6 이렇게 보이죠? 그럼 두 개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1차 함수 관계식 만들 겁니다. 자 기울기 찾을 거야. 기울기 얼마입니까? 80분의 6이죠? 40분에. 그냥 약분하지 말고 써. 약분 나중에 하자. 80분의 6x 맞죠? 그 다음에 y절편은 0이잖아. x가 0일 때 y값이니까 맞지? 관계식 이걸로 끝이야. 해줄 거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누구야? 은수지? 은수가 지나는 점 두 개를 찾아야 돼. 누구랑 누가 보여? 20, 0이랑 60,6 두 개가 보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관계식 찾을 거야. 기울기 구하자. x의 변화량 40, y의 변화량 6이지? 그러니까 40분의 6 x 그 다음에 이번에 y절편 있어. 플러스 b로 해놓고 y절편 빨리 찾을 거야. y절편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거 그냥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y 똑같잖아.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안 돼? 아니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도 되고 편한 대로 확인돼요? 자, 난 여기서 이거 빼는 걸로 갈 거야. 그럼 통분해야 되겠지? 80분의 6x에서 빼기 80분의 1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하면 y끼리 빼서 0이 돼버리겠지? 확인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80분의 6x 플러스 3이 0 되는 거지? 자 빠르게 쭉쭉 풀어보자. 요렇게 약분해서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해서 결국에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40이 돼서 나오게 되겠구만. 확인됐습니까? 자 어쨌든 연립을 했다 쳐. 그러면 x가 40이면 y도 구할 수 있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y는 3이 나올 거야. 확인됐니?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정답으로 어떻게 정답을 써야 될까?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 1차 함수 할 때 선생님이 항상 표 만들 때 뭐 하라 그랬어? x랑 y가 뭘 뜻하는지 다 확인하라 그랬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면 돼. x가 뭐야? x가 시간. 여기가 시간, y는 거리다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켰어? 시간 언제 만날 거냐? 그거 물어봤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40분이면 만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확인돼요? 그럼 현재 시간 몇 시? 1시. 그럼 40분이 지나야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시간 언제야? 오후 1시 40분. 그래, 그렇게까지 정답 찾는 거야. 안 어렵지? 관계식 만들어서 그냥 우리 풀던 대로 똑같이 가는 건데 문장이 길어질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끝까지 진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라고요? 214쪽까지입니다. 그럼 214쪽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틀린 거 고치고 확인을 해서 월요일날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월요일날까지 정성 수업 하니까 월요일날 까먹지 말고 책 꼭 챙겨갖고 오세요.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왜요? 그럼 당연한 거고. 없어? 알았어. 그럼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숙제하자. 응.